여러분, 국민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이채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65일차고요. 네, 이번 주가 국가직 주의입니다. 네, 5번부터 8번까지 2일차 국가직 문제, 기출문제 2일차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다들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거래와 자본적인 거래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세입은 경상수입과 자본수입, 세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거기에 구분을 하고요. 통합재정은 융자회수와 융자지출까지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일단 가장 기본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통합재정 범위에는 일반 정부라고 한다면 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을 합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공기업 공공부문 전체 포함, 금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비금융 성과의 공공부문만 GFS 01 기준에 따라서 합산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선지입니다. 3번입니다.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 체계죠. 통합재정도 예산이긴 한데 제가 좀 통계상의 합산 개념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전체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계산하고요. 통합재정 산출 시에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 제외하죠. 그래서 총계가 아닌 순계의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5번에 정답은 2번. 다 헷갈렸던 부분이라고 작년에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기억나시는 거 맞죠? 네, 6번입니다. 자, 정책 분석 및 평가 기준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타당성은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타당성입니다. 우리 정책 평가의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통계적 타당성,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우리 구조적인 타당성을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이 정책 분석과 평가 기준에 적용되는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적이죠. 구조적이 아니라. 자,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외적 타당성이고요.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추상적 개념으로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 이거를 우리가 구성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인과적 추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요거를 의미하는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타당성보다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이요. 다들 너무너무 난감해 하셨던 문제인데 사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 위원회 다 외우지 않아서 난감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이 인사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기구를 잘 몰라서 난감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좀 제약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고요. 여러 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좀 해본 사람들. 그래서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공무원으로 20년 정도 근속하고 퇴직을 했다면 인사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도 결국 교육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아시겠지만 겸직 제한의 의무가 있고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고 임명될 수 없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지방공무원법에서 인사기구들을 두고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8번입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 조직 구조는 머릿속에 조직 구조에 일단 기준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업 부조, 사업 부제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내에서 사업부 안에 여러 개의 기능, 다수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기능 조정은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업부, 제가 여기가 항상 포인트라고 했죠. 사업부끼리 기능 조정이 안 되는 게 이 사업부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이게 틀렸고요. 문제를 읽을 때 이런 거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정말 눈을
완전 크게 뜨고 이런 거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2번.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인 기능 구조의 수평적인 사업 구조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이 좀 신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3번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죠. 여러 개의 조직이 경계를 넘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탈관료제의 유형이고요. 수평구조, 팀제는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요,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층도 없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평적 전문화도 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업도 많이 안 돼 있고요.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멀티를 뛰죠. 그리고 부서의 계층 사이의 경계도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되는 건, 8번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1번입니다. 다 작년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연습을 해줬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답을 외워서 풀지 말고 문장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까지 딱 3일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4일 금요일까지니까요. 힘내서 지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